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카카오톡 회장 김범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병원년 신묘월 병인일 을미시에 해당합니다. 태어난 달이 묘월입니다. 묘월은 3월 5일부터 시작되지만 춘분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목이 당령하고 또 간목이 사령하는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간목이 당령하고 사령하여 천지 운기가 상통하니 갑의 성향을 많이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갑은 땅에서 솟구치는 힘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고 행동력이 있고 강직합니다. 다만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은 임계수를 만나면 배움의 길이 순탄하고 장래를 위한 준비와 기본이 잘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목이 병정화를 만나면 실제로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수가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정 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즉 공부를 잘하여 서울대를 갔지만은 알바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난 달이 묘월이고 을목이 투관하여 을목이 격이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령과 사령은 갑이고 격은 을목이기 때문에 갑을이 혼잡되어 즉 정인과 병인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을목은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기회 포착 능력도 매우 탁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어 있으면 마음속에는 항상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성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내면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지 월령이 묘월이지만 투관된 월간은 신금인 것입니다. 신금은 이 사주에서 정제에 해당하고 을목은 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인과 정제가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정제와 정인은 희신에 해당하지만 희신끼리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내부 교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즉 희신이 희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주는 부모 형제궁을 의미하는데 부모 형제의 덕을 얻기가 어려웠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간 중심으로 천간을 보면 연간에 병화가 있고 일간에 병화가 있어 병신합을 하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간에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화력이 있고 친밀감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우 사교성이 좋은 사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병화가 양투하고 신금과 병신합으로 쟁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돈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자칫하면은 돈을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일주는 병인 일주인 것입니다. 일간이 병화입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하늘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비추려는 경향이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기준에 차지 않으면 상대를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화는 을목을 만나야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를 만나야 끊임없이 활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갑을 목으로 즉 정편인으로 매우 강하여 목이 태왕하여 목생활을 하고 또 화는 미토 진토를 만나 화생토로 이어지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 사주는 목이 태왕하기 때문에 목의 기질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은 건축하고 설계하고 교육하고 기획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주에서 목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화가 일지에 인목을 두고 있어 장생지에 임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장생지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또 남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초딩 같은 짓을 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또 인목은 편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한번 필이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병화는 성질이 불같기 때문에 조급하고 간섭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화는 열정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파이팅 기질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일지인중에는 무병갑이 있어 무토는 식신에 해당하고 병화는 비급에 해당하고 갑은 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병화가 목을 만나고 또 금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나 조직의 수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주가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소유하려는 명예욕이 강한 것입니다. 일지에 편인을 두고 있어 편인은 매우 전략적이고 순발력이 매우 강하고 눈치가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보다는 신비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묘월 인일에 태어나 목이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에 목이 태왕하면은 목의 대척점에 있는 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월간에 신금이 있지만 신금은 사주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금을 생하는 토를 찾지만 토 또한 천간을 얻지 못하여 토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한 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목이 인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성을 설해주는 비급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주에서는 화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목과 화를 보호하는 토는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화용신을 극하는 수와 수기신을 생하는 금은 이 사주의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울로를 보면은 임진에서 출발하여 즉 모군에서 출발하여 화운을 거쳐 금운으로 가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울로 전체를 보면 화운까지는 대발을 하나 금운부터는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시가 임진이기 때문에 즉 수가 왕한 운으로서 수극화하여 용신을 극하기 때문에 초년에 가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사 대운부터는 용신운으로서 대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시를 을미로 일단 추정을 하였지만 무술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술시로 보면 계사대운은 더욱 대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개수를 합거하여 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을미시로 보면은 개수를 설하여 주기 때문에 역시 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계사대운부터는 사화가 원국에 들어오면은 사옴이 화 방국을 이루면서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되고 자신의 재주와 역량이
끝없이 펼쳐지게 되면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산업공학을 전문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대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엄이 대운을 거치면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카카오톡이 다음까지 흡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흡수 합병하여 거느린 기업이 17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재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금이 좋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관리 마무리가 부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신대운에 임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신대운부터는 금이 주도하기 때문에 특히 신금은 금생수할 뿐만 아니라 일지인목을 인신으로 충하고 형하게 되기 때문에 일신이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금년은 이민년인 것입니다. 이민년에 임하게 되면 대운 병신과 천충지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천간으로는 병임충, 지지로는 인신충으로 이렇게 천충지충하면서 반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제 구설을 겪게 되고 손재를 당하고 사업의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번 카카오 화재 사건으로 4, 5일간 카카오톡이 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SNS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화재에 대비하여 항상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이 미비했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많은 사회적 피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손재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려 피해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는 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까지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내부 분열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가상화폐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대북 송금을 통한 수사 과정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카오톡이 오늘날 방대해진 것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상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대북 송금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북 송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방해로 화재가 일어났다는 설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병신합으로 정제와 합하기 때문에 돈에 너무 집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장사꾼에만 집착하다 보니 진정한 경영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